15살 서준은 창문 너머로 형 현우가 낯선 여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소연. 형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는 스포츠 아나운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를 보며 서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서준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느껴왔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어머니의 깊은 한숨,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의 떨림.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준아, 인사드려. 형 여자친구 소연 누나야. 현우의 목소리에 서준은 계단을 내려왔다. 소연은 서준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와, 현우 씨 동생이세요? 정말 닮았네요. 거짓말. 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과 현우는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아버지와 더 닮았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는 소연을 마음에 들어했다. 명문대 출신, 좋은 직업, 단정한 외모. 할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집안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묵했다. 작은아버지는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서준은 이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 집의 명예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 소연이 화장실에 가자 할아버지가 현우에게 말했다. 좋은 여자야. 빨리 결혼해라. 네, 할아버지. 서준은 형의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집안의 비밀을.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며칠 후 서준은 우연히 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정원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서준이가 점점 당신을 닮아가요. 형수님.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 지옥에서 살고 있잖아요.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왜 자신이 작은아버지를 닮아가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준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익명 계정을 만들고 소연의 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집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다음 날 소연이 집에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의심의 눈빛으로 가족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 씨, 아버님께서 자주 외출하시나요? 소연의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왜 그런 걸 묻죠? 현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어서요.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가 이 집안의 진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일주일 후 소연은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가족 앨범을 보겠다고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앨범들. 서준도 그 앨범들이 궁금했다. 어머, 서준 씨 돌잔치 사진이네요.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서준 씨를 안고 계시네요. 소연의 말에 어머니가 급히 앨범을 덮었다. 오래된 사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짓말. 서준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병원 당직이라며 나가 있었다. 아니, 서준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유흥업소든 다른 여자의 집이든. 작은아버지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캐묻는데. 만약 서준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제가 막을게요. 형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은 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다음 날 서준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아버지의 병원으로 갔다. 작은아버지는 서준을 보고 놀랐다. 서준아, 학교는?
작은아버지, 저 알아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안다는 거니? 제가 작은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요. 침묵이 흘렀다. 작은아버지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처음부터 느꼈어요.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 어머니의 죄책감, 아버지의 무관심. 모든 게 이상했어요. 작은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숨기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이었어.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형수님과 나의 실수를 덮어야 한다고. 서준은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어른들. 그들도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소연 누나는 알아요? 아니, 아직은. 형은요? 현우도 알아.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지. 서준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형이 결혼을 서두르는 거군요. 이 비밀에서 도망치려고. 그날 저녁 소연이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왔다. 어머님, 혹시 서준 씨 출생신고가 늦었던 이유가 있나요? 폭탄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어떻게 그걸? 제가 아는 분이 구청에 계셔서. 서준 씨가 태어나고 6개월이나 지나서 출생신고가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아버님이 하셨고요. 현우가 소연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더 이상 캐묻지 마. 왜요? 제가 알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서준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나. 서준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죠. 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하룻밤의 실수로 낳은 아이예요. 식당에 정적이 흘렀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걸 덮으셨어요.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모두가 침묵하기로 했죠. 담장 밖의 일은 모른 척하고 담장 안의 일은 내보내지 않는다.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에요. 소연이 현우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도 저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결혼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연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새로운 시작. 이런 비밀을 안고요?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저는 완벽한 집안을 원했어요. 흠없는 의사 집안.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우가 소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하나만 묻겠어요. 저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나요? 아니면 이 비밀에서 도망치려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답이었다. 소연이 떠난 후 가족들은 서준을 바라보았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인 눈빛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진실을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야. 서준은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명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고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작은아버지는 형수를 사랑하면서도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고 형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고 저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너는 내 손자다. 그것만 알면 돼.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이 깨졌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진 가족들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5년간의 가짜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어머니는 동의했다. 작은아버지는 서준에게 매일 찾아왔다. 이제라도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는 병원을 물려받기로 했다. 소연과는 연락이 끊겼다. 가끔 그녀의 방송을 보면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마 그녀도 새로운 상대를 찾고 있을 것이다. 상위 5%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서준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다. 비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어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16살이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 달 후 서준은 작은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친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서준은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왜 굳이 검사를 하려고 하니? 시작이 거짓이었으니 적어도 끝은 진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아버지는 서준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하다 서준아.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동시에 지옥이 시작됐지. 형의 아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 너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작은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아니, 나는 가해자야. 형수님에게도, 너에게도, 형에게도.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서준은 종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작은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작은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다. 그래.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은 잘못된 거였어. 사랑이 잘못될 수 있나요? 시작이 잘못됐으면 그 사랑도 잘못된 거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다만 그것을 감추고 거짓으로 덮은 게 잘못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짐을 싸고 있었다. 형, 어디가? 미국. 레지던트 과정 다시 시작하려고. 도망가는 거야? 현우가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래, 도망가는 거야. 너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형도 피해자야. 나는 방관자였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현우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달라. 너는 이 집안의 거짓을 깨뜨렸어. 고마워. 형. 잘 지내. 그리고 미안해. 좋은 형이 되어주지 못해서. 현우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 이상 이 집안을 지킬 힘이 없다고 했다. 서준아.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 서준을 불렀다. 나를 원망하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방식대로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나는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가족은 이미 깨져 있었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구나. 내 인생을 망쳐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와 작은아버지는 각자의 집을 구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 집에 남기로 했다. 누군가는 이 집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준 씨, 그때 익명으로 메시지 보낸 게 당신이었죠? 서준은 답장을 보냈다. 네, 맞아요. 왜 그랬어요? 누나가 형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거짓을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네요. 고마워요. 누나도 고마워요. 용기를 줘서. 소연과의 대화를 마치고 서준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현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작은아버지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서준의 친구 지호가 찾아왔다. 야, 너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뭐해? 집안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은 지호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가족. 지호야, 너희 가족은 비밀 같은 거 없어? 비밀? 글쎄. 아, 우리 아빠가 몰래 담배 피우는 거 엄마한테 끊었다고 했는데. 서준이 웃었다. 그 정도의 비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가족이란 게 뭔가 싶어서. 지호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족은 가족이지. 피 섞였으면 가족이고 같이 살면 가족이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럼 입양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마음이야, 마음. 서준은 지호의 단순함이 부러웠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학교로 돌아간 서준은 평범한 학생으로 살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야, 걔 집안에 무슨 일 있대? 의사 집안 아니야? 완전 금수저인데.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 서준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 소문보다 더 극적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은 서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네, 감사합니다. 서준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 커다란 집,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린 문으로 나가는 한 소년. 이게 뭘 그린 거야? 미술 선생님이 물었다. 자유요. 자유. 비밀이라는 감옥에서 나온 자유요.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방과 후 서준은 작은아버지의 병원에 들렀다. 작은아버지는 환자를 보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작은아버지는 훌륭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했다. 서준아, 왔구나. 네.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요. 작은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네.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준아, 울지 마세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둘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 없이 살고 싶어요. 의사는 되고 싶지 않아. 서준이 웃었다. 글쎄요. 우리 집안 의사 충분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해. 뭐든 지원할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특별할 것 없는, 비밀 없는 평범한 삶. 작은아버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게 가장 특별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준아, 잘 지내니? 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를. 괜찮아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아니야. 나는 어른이었어.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한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니가 흐느꼈다. 사랑한다, 서준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서준은 집에 도착했다. 텅 빈 대저택. 한때는 3대가 모여 살았던 곳. 이제는 서준 혼자 남았다. 서준은 거실에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어린 시절까지.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가짜 웃음이었을까, 진짜 웃음이었을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서준의 100일 사진. 작은아버지가 서준을 안고 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서 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준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다. 다음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있었다. 서준이는 뭐가 되고 싶어? 작가요. 작가? 무슨 글을 쓰고 싶은데? 사람들의 이야기요. 특히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상담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니? 모든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때로는 사람을 지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전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흥미로운 생각이네. 좋은 작가가 될 것 같아. 서준은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다. 빈 문서에 제목을 적었다. 비밀의 무게.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모든 가족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도 그랬다. 한 달 후 현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서준아, 잘 지내니? 나는 이곳에서 새로 시작했어. 아무도 우리 가족을 모르는 곳에서. 가끔 소연을 생각해. 그녀에게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거짓말한 것. 너는 용감했어. 모든 걸 깨뜨린 것. 덕분에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 고마워. 서준은 답장을 썼다. 형,
저도 형을 이해해요. 형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비밀 없는 사랑을. 계절이 바뀌었다. 서준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작은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도 가끔 찾아왔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한 여자를 소개했다. 서준아, 인사해. 수진 씨야.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만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라고. 서준은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잘 부탁드려요. 저녁 식사 중에 수진이 물었다. 서준 씨, 작가가 되고 싶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진실에 관한 이야기요.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진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주제네요. 작은아버지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에게 다 이야기했어. 우리 가족의 과거를. 서준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진실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비밀 없는 관계,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했다. 장례식장에 온 가족이 모였다. 현우도 미국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가문의 명예를 걱정하셨대. 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할아버지의 삶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서준은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엄격하지만 가족을 사랑했던 할아버지. 방식은 틀렸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비밀은 저희가 다 풀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물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현우가 답했다.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작은아버지가 덧붙였다. 서준이 일어섰다. 전 이 집을 지킬게요. 누군가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니까요. 아픈 역사도, 비밀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용기도. 가족들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16살 소년이 아니라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고마워, 서준아. 현우가 말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서준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1년이 지났다. 서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문예창작과를 목표로 공부했다. 소연에게서 청첩장이 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카드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서준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감사해요. 서준은 청첩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작은아버지와 수진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서준은 축사를 했다. 아버지가 드디어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비밀 없는, 거짓 없는 진짜 행복을. 축하합니다, 아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작은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 작은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했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처럼 비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서준은 어머니를 응원했다. 엄마라면 좋은 상담사가 될 거예요. 현우는 미국에서 정착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했다. 서준아,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 축하해, 형. 이번엔 진짜야.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시작했어. 다행이야. 너 덕분이야.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서준은 웃었다. 형도 용기 있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용기니까. 대학 입시 면접날 교수가 물었다. 왜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서준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비밀에 묻혀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래서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서준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다. 3년 전 그날, 내가 가족의 비밀을 폭로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 시작. 대학 입학 전 여름, 서준은 첫 소설을 완성했다. 제목은 침묵의 집. 한 가족의 비밀과 그것을 깨뜨린 소년의 이야기였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작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화 같은 생생함이 있네요. 어느 정도는 실화입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소설로 읽어주세요. 책이 출간되었다. 가족들에게 먼저 보냈다. 작은아버지가 전화했다. 서준아, 읽었어. 울었다. 미안해요, 아빠. 미안할 거 없어. 이게 우리의 이야기잖아. 누군가는 기록해야 했어. 어머니도 연락했다. 서준아, 엄마야. 책 읽었어. 아프지만 필요한 이야기였어. 괜찮으세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이제 정말 비밀이 사라진 것 같아. 현우는 이메일을 보냈다. 동생,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켰구나. 비록 아픈 역사지만. 서준은 가족들의 반응에 안도했다. 그들도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문예창작과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너 소설 읽었어. 대단하더라. 같은과 친구 민지가 말했다. 고마워. 진짜 너희 가족 이야기야? 서준이 웃었다. 반은 진짜, 반은 허구야. 어느 부분이 진짜야? 비밀이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때로는 아프지만 자유를 준다는 것.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이야기 하나 있어. 언젠가 쓸 거야. 기대할게. 강의실에서 교수가 말했다. 작가는 관찰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관찰만 하지 말고 직접 살아야 합니다. 서준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까지. 학기가 끝날 무렵 서준은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화해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다. 뭐에 대해 쓰는 거야? 민지가 물었다.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는 과정. 너희 가족 이야기. 이번엔 더 많은 상상이 들어갔어. 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정직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서준아, 저녁 먹자. 네, 아빠.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 수진이가 임신했어. 서준이 놀라서 작은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축하해요. 너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야. 이번엔 비밀 없이 키우세요. 작은아버지가 웃었다. 당연하지. 너를 보면서 배웠어. 진실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걸. 서준은 행복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이번엔 거짓 없는 순수한 시작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은 오래된 대저택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비밀의 감옥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증인이 된 집. 서준은 이 집을 지키기로 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아픈 과거도 그것을 극복한 용기도.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같이 도서관 갈래? 응, 좋아. 서준은 미소 지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거창한 비밀이나 드라마가 없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2년 후 서준은 20살이 되었다. 작은아버지의 둘째 아이 서준의 이복 동생 하은이가 태어났다. 서준은 하은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너는 비밀 없이 자라렴. 진실 속에서 행복하게. 어머니가 곁에서 말했다. 서준아, 내가 정말 대견해. 엄마도요. 이제 행복해 보여요. 응,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 현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와 이번엔 진짜 사랑이라고 했다. 서준아, 내가 베스트맨이 되어줄래? 형, 정말? 당연하지. 내가 내 진짜 형제니까. 서준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현우가 행복해 보였다. 형, 축하해. 고마워. 내 덕분이야. 뭐가요? 내가 보여준 용기.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게 없었다면 난 평생 가짜 삶을 살았을 거야. 서준은 형을 안았다.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형. 한국으로 돌아온 서준은 세 번째 소설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아침이라는 제목이었다. 비밀이 사라진 후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다. 이번 작품은 희망적이네요. 네, 이제는 희망에 대해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작품은 뭐예요? 서준이 웃었다. 사랑 이야기요. 비밀 없는 투명한 사랑. 실화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민지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서준은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비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 서 있다. 그것이 자신이 얻은 가장 큰 자유였다. 서준아, 뭐 생각해? 민지가 물었다. 그냥 행복하다고. 갑자기? 응. 비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 민지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비밀 없어. 다 보여줄게. 나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투명한 햇살 아래서 거짓 없는 발걸음으로. 5년 후 서준은 작가가 되었다. 그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의 책에서 위로를 찾았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작가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답장을 썼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의 병원에서 강연을 했다. 주제는 가족의 비밀과 정신건강. 비밀은 독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해독제입니다. 아프지만 치유합니다. 청중 속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비밀이 가족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서준이 대답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파괴를 가져옵니다. 제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작은아버지가 말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빠도요. 이제는 행복해 보여요. 응, 비밀이 사라지니 삶이 가벼워졌어. 민지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현우도 가족과 함께 왔다. 축하한다, 동생. 고마워, 형. 어머니가 서준을 안았다. 행복해라, 아들아. 네, 엄마. 작은아버지가 축사를 했다. 서준이는 우리 가족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아이입니다. 그 진실 위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갑니다. 축하합니다, 내 아들. 서준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준과 민지는 오래된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비밀의 집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집이었다. 이 집에 비밀이 많았다고 했지? 민지가 물었다. 응. 하지만 이제는 다 사라졌어. 우리는 비밀 없이 살자. 당연하지. 둘은 함께 정원을 걸었다.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 있었다. 비밀을 품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서준은 서재에서 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적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가족도 그랬다. 민지가 뒤에서 안았다. 뭐 써? 우리 이야기. 벌써? 아니, 앞으로 쓰여질 이야기.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은이가 정원에서 뛰놀고 있었다. 비밀 없이 자란 아이. 진실 속에서 행복한 아이. 전화가 울렸다. 소연이었다. 서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결혼 축하해요. 소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나도 제게 용기를 줬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됐네요. 그러게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다. 비밀의 아이에서 진실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의 작가로. 우리 가족의 비밀은 끝났지만 그것이 준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진실은 아프지만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비밀이 아닌 진실 위에서 꽃핀다는 것. 10년이 지났다. 서준은 30이 되었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 그의 책은 비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민지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진우. 진실의 진자를 따서 지었다. 아빠, 우리 가족의 비밀 있어? 5살 진우가 물었다. 없어. 우리 가족은 모든 게 투명해. 다른 집은? 어떤 집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 왜? 때로는 진실이 무서워서 숨기는 거야. 그럼 안 좋은 거야? 서준이 진우를 안았다. 그래. 비밀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해.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작은아버지. 서준아, 할아버지 기일이야. 아, 맞다. 가족들이 할아버지 묘소에 모였다. 현우도 가족과 함께 왔다. 어머니도 새로운 반려자와 함께. 할아버지,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서준이 묘비 앞에서 말했다. 비밀은 사라졌고 각자 행복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사라졌지만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 그냥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었어. 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야. 진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잘 알아. 너는 잘 알 거야. 비밀 없이 자랐으니까.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작은아버지 가족, 현우 가족, 어머니, 그리고 서준의 가족.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족이었다. 건배하자. 현우가 제안했다. 뭘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준 자유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다. 진실을 위하여. 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비밀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진실이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밤, 서준은 서재에서 마지막 소설을 마무리했다. 제목은 비밀의 아이.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비밀의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15살이 되던 해, 나는 우리 집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3대째 이어오는 대학병원, 강남 한복판의 으리으리한 저택,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 가문.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엔 썩어 문드러진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내 이름은 이준서. 사람들은 나를 이 원장님의 늦둥이 아들이라고 부른다. 형 현우와는 17살 차이. 누가 봐도 이상한 나이 차이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그녀가 나타나면서부터였다. 박소연. SBC 스포츠 아나운서. 형의 약혼녀가 될 뻔했던 여자. 그리고 우리 가족의 판도라 상자를 연 사람. 처음 그녀를 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 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 형이 그녀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집안 공기가 순간 달라졌다.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작은아버지는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TV에서처럼 또렷했다. 아나운서답게 완벽한 발음과 미소.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 가족의 어색한 균열을 포착하고 있었다. 어머, 막내분이시군요. 현우 씨랑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형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아버지와 더 닮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곧 입을 다물곤 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는 고문 같았다. 할아버지는 병원 자랑과 가문의 역사를 늘어놓았고 아버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저 접시 위의 음식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준서는 몇 학년이니? 소연 누나가 내게 물었다. 중학교 3학년이요. 공부는 잘하니? 형처럼 의대 갈 거야?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마치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물을 마시는 척했다. 그럴 필요 없어. 준서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복도 끝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대화. 그 여자가 뭔가 캐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설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집안 조사 정도겠죠. 조심해야 해. 특히 준서 문제는. 준서 문제.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관찰자가 되었다. 아니, 탐정이 되었다고 해야 맞을까? 소연 누나가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어른들의 표정과 행동을 세심하게 지켜봤다. 그녀도 뭔가를 찾고 있었다. 우리 집의 비밀을. 어느 날 오후 학원을 빼먹고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 거짓말. 준서한테 너무 미안해서. 조용히 해. 준서가 들으면 어떡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애도 이제 다 커서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왜 형이랑 안 닮았는지, 왜 정민 씨랑 더 닮았는지. 정민. 작은아버지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실수였어. 당신이 매일 밖으로 돌 때 나도 외로웠고. 그만.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께서 모든 걸 정리해 주셨잖아.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실수. 정민 씨와 닮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 쌓인 사진들. 형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내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다. 정말 닮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내가 더 닮았다. 눈매도 코도 입술 모양까지. 며칠 후 소연 누나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엔 형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다.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 어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준서 군이 늦둥이신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예상치 못하게 생긴 아이라서요. 현우 씨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가족 계획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생긴 거예요. 아, 그런데 준서 군이 작은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던데요. 현우 씨보다 오히려. 탁.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서요. 때로는 삼촌을 더 닮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소연 누나도 알고 있었다. 아니,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다음 주 우연히 형의 방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익명의 제보. 거기엔 우리 집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며느리의 불륜을 덮었다는 것. 그 아이가 바로 나라는 것.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은 것 같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이상한 공기, 어색한 침묵,
애매한 시선들. 모든 게 설명되었다. 그런데 편지 끝에 이상한 문구가 있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진실을 아는 자. 필체가 낯익었다. 나는 내 일기장을 꺼내 비교해봤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쓴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일기장을 보고 베낀 것 같았다. 혹은 준서야. 문이 열리고 작은아버지가 들어왔다. 내 손에 든 편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아버지는 내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우리는 마주봤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미안하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 내 호적도 형 밑으로 올리고 모든 서류를 조작했지. 의사 집안의 스캔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엄마도 형도. 모두가 공범이 되었어. 형도 알아요? 최근에 알게 됐어. 소연 씨가 파헤치면서. 그제야 이해가 됐다. 왜 형이 갑자기 약혼을 파기했는지. 왜 소연 누나가 더 이상 오지 않는지. 그 편지. 내가 보냈어. 작은아버지의 고백에 놀랐다. 왜요? 더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특히 너한테. 내가 평생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사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너와 나 사이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할아버지부터 나까지 모두 모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서가 다 안다. 작은아버지의 선언에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하신 짓이죠. 저희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 명예가 뭔데요? 내가 끼어들었다. 모두가 나를 봤다. 할아버지가 지키려던 명예가 뭔데요?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 가짜 가족. 전 더 이상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준서야. 어머니가 울먹였다. 엄마,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아빠가 절 멀리하는지, 왜 엄마가 절 볼 때마다 우는지, 왜 작은아버지가 절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지. 형이 입을 열었다. 준서야, 넌 여전히 내 동생이야. 아니에요, 형. 전 형의 동생이 아니라 사촌이죠. 그것도 숨겨야 할 치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요? 형처럼 결혼도 못하고. 형이 입을 다물었다. 소연 누나와의 파혼이 떠올랐을 것이다. 난 떠날 거예요. 내 선언에 모두가 놀랐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유학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너는 이 집안의 일원이야. 아니에요. 전 그저 실수로 태어난 아이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존재를 부정당한 아이. 작은아버지가 일어섰다. 준서가 원한다면 보내드려야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제 아들이니까요. 처음으로 작은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흐느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형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할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다들 미쳤어. 이게 밖에 알려지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미 소연 씨가 알고 있습니다. 형이 말했다. 뭐? 하지만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 여자에게 돈을 줬다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 쌓아온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나는 캐나다로 떠났다. 공항에는 작은아버지만 나를 배웅하러 왔다. 미안하다 준서야. 괜찮아요. 아빠.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잘 지내. 연락하고. 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그 거대했던 집도, 비밀도,
상처도 모두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몬트리올에 도착한 첫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더 이상 비밀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이준서, 15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형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다. 역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조건이 완벽한 여자와 어머니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만 있다고 했다. 작은아버지, 아니 아빠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부자 관계가 되어갔다. 그는 내게 사과했고 나는 용서했다. 우리는 거짓 없는 관계를 새로 시작했다. 1년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소연 누나였다. 준서야, 잘 지내니? 네, 누나. 어떻게 지내세요? 나도 잘 지내. 캐나다 생활은 어때? 좋아요. 자유로워요. 그래, 다행이다. 사실 내게 미안해서 연락했어. 왜요? 내가 너희 집 비밀을 파헤치면서 내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누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요. 긴 침묵이 흘렀다. 너 정말 강한 아이구나.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준서야, 기억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넌 소중한 사람이야. 알아요. 이제는 정말 알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몬트리올의 설경이 아름다웠다.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2년이 지났다. 나는 17살이 되었고 고등학교에 잘 적응했다. 영어도 유창해졌고 친구들도 생겼다. 한국에서의 일은 점점 먼 과거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 나는 한국에 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묵념했다. 그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시대를 살았던 노인으로 기억하기로 했다. 장례식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너에게도 재산을 남기셨어. 병원 지분 일부와 건물 하나. 놀랐다.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왜? 유언장에 써 있더라. 준서도 내 피를 이은 아이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눈물이 났다.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형, 나 그거 안 받을래. 왜? 그 돈에는 너무 많은 게 묻어 있어. 난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대신 기부할게.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에. 형이 잠시 말이 없다가 웃었다. 너답다. 형은 어때?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러워. 왜? 넌 자유잖아. 이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났잖아. 형도 벗어날 수 있어. 난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갔어. 병원도 물려받았고 아내도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야. 축하해, 형. 고마워. 준서야, 가끔 생각해. 우리가 진짜 형제였다면 어땠을까? 우린 형제야, 형. 비록 사촌이지만 같이 자랐잖아. 그래, 맞아. 넌 영원히 내 동생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 집안의 비밀도 명예도 거짓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다음해 여름 나는 한국을 방문했다. 3년 만이었다. 공항에는 아빠가 마중 나와 있었다. 작은아버지가 아닌 아빠로서. 준서야, 많이 컸구나. 아빠도 많이 늙으셨네요. 우리는 웃었다. 자연스러운 부자 사이가 된 것이다. 집에는 가지 않았다. 대신 아빠가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는 이혼했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도 그만뒀다고. 이제 작은 개인 병원을 할 거야. 돈보다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고 싶어. 좋아요. 아빠답네요. 넌 어떤 계획이 있니? 의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이제 앞만 봐요. 그날 저녁 엄마를 만났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준서야. 엄마. 우리는 포옹했다. 길고 따뜻한 포옹이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전 엄마를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그 집안의 그 시대에. 엄마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다. 형과도 만났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있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준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형수가 인사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형이 결혼 전에 털어놨다고 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삼촌이 되어주실 거죠? 그럼요. 우리는 웃었다. 진짜 가족처럼. 식사를 하면서 형이 물었다. 소연 씨 소식 들었어? 아니요. 결혼했대. 재벌 2세와. 그것도 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그렇구나. 너무 미워하지 마. 그녀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집을 찾아갔다. 팔렸다고 들었는데 아직 비어 있었다.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정원은 황폐해져 있었고 집은 을씨년스러웠다. 내 방이었던 곳으로 갔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곳에서 보낸 15년이 떠올랐다. 외로웠던 시간들, 의문으로 가득했던 날들, 진실을 찾아 헤맸던 순간들.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일까, 호적일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었다. 비밀의 아이가 아닌, 거짓의 산물이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대학에 입학했다. 심리학과였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일어섰다. 저는 이준서입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고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이네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정의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맞았다. 나는 더 이상 비밀의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나였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서야,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는 작가가 있어. 제 이야기를요? 응. 물론 각색해서.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 실명은 쓰지 말고 수익은 미혼모 지원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졸업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다. 아빠, 엄마, 형, 형수, 그리고 갓 태어난 조카까지.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았다. 아니, 진짜 가족이었다. 비록 복잡하고 아픈 사연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였다. 준서야, 자랑스럽다. 아빠가 말했다. 저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모두가.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그해 가을, 나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가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심리학이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첫 실습 때 한 가족을 만났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둔 가족이었다. 아이는 14살, 내가 진실을 알았을 때와 비슷한 나이였다.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보시죠? 아이가 물었다. 아니, 넌 이상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넌 소중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너와 같은 아이였거든. 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선택으로 만든 인생을 살고 있어.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났다. 나는 정식 상담사가 되었고 작은 상담소를 열었다. 비밀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비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소연 누나였다. 준서야, 아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준서라고 부르세요, 누나.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아나운서의 모습은 없었다.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받으러. 누나가요? 응. 내 딸 때문에. 그녀에게 10살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최근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실, 내 딸도 친딸이 아니야. 충격이었다.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하지만 서류상으론 내 딸로 되어 있어. 왜 그런 선택을? 조건이었어. 결혼의 조건. 재벌가에선 후계자가 필요했고, 난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아이러니했다. 완벽을 추구했던 그녀가 결국 또 다른 거짓 속에 살게 되었다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넌 어떻게 극복했니? 극복이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게 가능해. 누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거짓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그녀는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다.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물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럼 모든 게 무너질 텐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희 가족을 파헤쳤을 때 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국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몇 달간의 상담 끝에 소연 누나는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모녀가 되어갔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그 일을 계기로 나는 깨달았다. 모든 가족은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때론 가족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론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40이 되던 해 나는 결혼했다. 상대는 같은 상담사였다. 그녀도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결혼식에는 모든 가족이 왔다. 아빠, 엄마, 형, 형수, 조카들. 그리고 놀랍게도 큰아버지로 불리던 이정훈 씨도 왔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악수를 나눴다. 축하한다, 준서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불렀다. 그도 내 아버지의 일부였으니까. 비록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를 키운 사람이었으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일기에 썼다. 오늘 내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비밀 없이 자랄 것이다. 진실 속에서, 사랑 속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아이에게는 모두 줄 것이다. 아이 이름은 진실이라는 뜻의 진이었다. 어느 날, 이제 대학생이 된 조카가 찾아왔다. 삼촌, 우리 집안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충격적이었어요. 삼촌이 사실은 사촌이라는 거. 네. 근데 이상하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 삼촌이 겪은 일을 생각하니까 더 대단해 보여요.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지금의 삼촌이 되었잖아요. 극복이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 거지. 저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상담사요. 힘든 일이야. 알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조카를 보며 생각했다. 다음 세대는 다를 것이라고. 더 이상 비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라고. 은퇴를 앞둔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오래전 내가 상담했던 그 아이였다.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가끔 제 출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프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제 선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다. 내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이른이 된 지금 나는 회고록을 쓰고 있다. 비밀의 아이, 진실의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가 또 다른 비밀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아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그는 미안해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도 곧 따라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준서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형은 아직 건재하다. 병원을 크게 키웠고 이제는 의료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부러워한다. 넌 자유롭잖아. 난 아직도 이 굴레 속에 있어. 형도 선택할 수 있어. 언제든지. 이제 와서 무슨. 곧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하면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웃었다. 이제는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손자가 태어났다. 진의 아이다.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적어도 우리 세대보다는 나은 세상이길 바란다. 비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세상.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인생도 저물어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내 선택을 했고, 내 길을 걸었다. 마지막 일기를 쓴다. 나는 비밀의 아이였다. 거짓 속에서 태어나 의문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비록 시작은 비밀이었지만 끝은 진실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는다. 이제 정말 끝이다. 비밀의 아이의 이야기가. 하지만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의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이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찾길 바란다.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너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고.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비밀의 아이에서 진실의 어른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